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4월 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 초급가 행진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모멘텀도 하루 만에 끝났죠. 어제 많이 올랐던 건설주가 오늘은 줄줄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거래대금 늘지 않으면서 시장은 이벤트를 더 확인하고 가자는 관망 심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마감 전략 확인해드리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 분석해보는 시황센터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을 하회하며 이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2,000선을 상회하기도 했지만 이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오면서 추신권을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와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잠정 공시 발표를 앞둔 이 관망세까지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24%의 내림세 보이며 1993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간만이 605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시 반 구간을 지나서면서 이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매수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개인은 오전장에 비해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매수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이틀 만에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이 555선을 넘어서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43%의 오름세 보이며 556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제조업 지표가 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며 뉴욕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이 환율 역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환율은 3원 90전에 내림세 보이며 1,110원 9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1%대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53만 2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1%대의 조정 흐름입니다. 현재 21만 9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반면 이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한국전력 오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1,3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약세 흐름, LG화학이 2%대의 조정폭 보이며 26만 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약세 흐름입니다. 52,8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파라다이스가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3%대의 강세 보이며 2950원에 CJ 오쇼핑과 서울반도체, 동서와 CJ ENM 모두 1%대의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SK 브로드밴드 오늘 4%에 가까운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3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GS홈쇼핑이 2%에 가까운 상승폭 보이며 19만 3,400원에, 반면 다음은 1%대의 조정 흐름 보이며 9만 1,8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일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는 가운데 대형 건설주 주가는 하락 흐름을, 이 중소형 건설주 주가는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 건설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대건설 3%대의 내림세입니다. 64,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대림산업이 3%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88,400원에, 삼성물산은 1%대의 조정폭 보이며 67,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중소형 건설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혼조 양상 이어지고 있는데요. 벽산건설의 경우 4%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19,950원에, 르네코는 12%대의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금호 산업은 9%대의 내림세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두산건설 역시 4%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2,72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모바일 게임주 주가가 이 신작 모멘텀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강화되며 동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임빌이 10%대의 급등세입니다. 현재 11만 2,3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컴투스 역시 7%대의 강세 흐름, YD 온라인 4%대의 오름폭 보이며 4,005원에 게임하이 역시 13%대의 급등세입니다. 현재 8,98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전일 레저스의 추가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7%대의 급락세를 보였던 카지노주 주가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에 현재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3%대의 강세 보이며 31,55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3%대의 강세 흐름, 이어서 GKL 역시 5%대의 강세 보이며 31,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STX 조선해양채권단에서 이 자율협약 추진을 밝히면서 STX 그룹주 주가가 동반 내림세입니다. 현재 큰 폭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체 다 하한가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5,160원, 이어서 STX 역시 하한가 나타내며 5,370원에 거래 중이고요. STX 페노션 역시 하한가 나타내며 3,37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세코닉스와 디지털 옵틱 살펴보겠습니다. 이 올해 1,300만 화소 카메라폰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 세코닉스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8%대 강세 보이며 28,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디지털 옵틱 살펴봅니다. 역시나 수혜주로 꼽히며 오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6%대의 강세 보이며 27,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태산 LCD 살펴봅니다. 태산 LCD가 6거래일 연속 M&A 기대감의 상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역시 상한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재 주당 510원 올라 3,91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시장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우리 시장의 거래 대금이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죠. 오늘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설 그리고 화학주 급락이 심합니다. 현재 시장 흐름 분석해 주시고 그에 따른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매도를 하던 외인들은 지금 매수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90억 정도의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은 좀 상당히 좀 적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코스피 쪽은 좀 정체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550 장중에 7포인트까지도 찍으면서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좀 약간의 강한 반등 이후에 좀 숨고르기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시총의 상위주들의 흐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IT 부품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다 보니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현재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한 100억 정도, 80억대 지금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전기전자 쪽은 삼성전자를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LG 이노텍도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라든가 자화전자 이러한 IT 부품 쪽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화학업종, 역시 이제 업황 자체가 현재까지 좋지 못하고 일전에 중국 시장의 반등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좀 하락이 좀 과한 그러한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섹터에 대해서는 크게 매수를 하는 섹터는 좀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 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에 오히려 건설주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금은 중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향후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지, 국회에서 또 이 법안대로 통과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중기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면 일단 전기전자 업종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IT 부품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나 이제 카메라 모듈 쪽 섹터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제약 바이오라든가 음식료, 그리고 의류 관련 쪽, 통신 쪽, 그리고 엔터, 모바일 게임, 전자결제, 그 중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 모바일 게임 쪽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IT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카메라 모듈 섹터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메라, 그런 스마트폰 쪽에서 또 태블릿 PC도 마찬가지죠. 그런 카메라 사양 자체가 고사양화 되다 보니까 이러한 쪽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섹터죠. 파트론 같은 경우 여전히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27,000원대 가격선인데 30,000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도 2013년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반복이 되는 섹터입니다. 계속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한다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은 좀 변화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의 주가의 속성상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했다면 좀 지속적으로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제약주 중에서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 계속 신고가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전일의 좀 강세 이후로는 약간 조정받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음식료라든가 의료 관련 섹터들도 이러한 섹터도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충분히 좀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섹터고, 특히 지금 의료 관련 섹터들 보면 LG 패션이라든가 한세실업 이러한 종목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무역도 그렇고요. 이런 쪽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고, 통신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SK텔레콤이 지금 2.5% 정도, SK브로드밴드가 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 마케팅 경쟁이 좀 완화가 되고, 올해부터 이제 실적, 2분기 실적도 개선이 또 기대가 되고 이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이 좀 가능한 그러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 모바일 게임, 전자결제, 이 섹터는 제가 좀 묶어서 좀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이 하루 오르고 내리고 이러한 부분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모바일 게임이나 전자결제 쪽에서 종목에 대한 선별은 잘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그 섹터 자체의 그런 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좀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게임빌 같은 경우가 11%가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인 모바일 게임주들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엔터주 같은 경우도 SM이나 YG 같은 경우가 오늘 상승을 좀 시도를 하고 있고, 그동안 조금 엔터주 중에서는 좀 하락을 지속을 했던 GIP 엔터 이러한 종목도 상한가까지도 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징 종목은 현재 지금 전기전자에서 자화전자라는 종목이 현재 지금 한 6%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주 중에서 동성제약 오랜만에 좀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추세상에는 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종목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음식료, 의류 쪽에서 LG 패션, 통신에서 SK텔레콤, 게임 쪽에서는 모바일 게임으로의 사업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게임아이가 오늘은 게임주 중에서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코스닥 시장은 이미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계속 이제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550포인트가 넘어서는 이러한 흐름이라는 부분은 여전히 저는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코스피 쪽은 강한 반등 이후에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이 종목별로의 흐름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별로 일전에 제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그러한 비중을 50대 50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여전히 유지를 하도록 하고, 코스피 쪽에서도 분명히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제약주라든가 그리고 의류 관련 쪽이라든가 중국의 화장품 소비 관련한 이러한 종목들이라든가 여전히 그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은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 코스닥 쪽에서도 계속 이러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IT 부품 섹터라든가 이런 쪽 여전히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시장이 2,000포인트를 좀 이탈을 하고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반등 이후에 좀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폭이 과대한 화학이나 철강주들도 어느 정도로 좀 하락을 좀 멈춰가는 구간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는 그 시기가 또 변화되는 그러한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역시 종목별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증권사 지점의 추천 종목 살펴보는 스타트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HMC 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루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문의가 많았던 종목이 지난주에 언급해드렸던 넥스지입니다. 네. 예, 현재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목표가를 이미 이제 돌파를 했고 조정 국면대 좀 진입하고 있는데요. 넥스지 같은 경우는 그 재무 건전성 강화와 신규 사업 등 뭐 넥스지 지분이 국내 대형 통신사에 매각될 것이라는 그 전망 같은 소식 때문에 지난주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해킹 사고 이후 보안 강화에 대한 분위기가 재부각되면서 주가에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실적을 좀 살펴보면 2012년 매출액이 186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25억 원, 당기순이익이 27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주가가 좀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13년 가이던스 매출액이 약 270억 원 정도 잡혀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33억 원 정도로 소폭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들이 꾸준하게 잡히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가격대에서는 매물벽이 조금 형성되어 있는 구간대 6,000원을 제가 단기 목표 가격으로 드렸는데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고가가 6,140원 찍고 지금 3거래일째 조정 국면에 놓여 있고요. 주봉과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단기 고점 구간대입니다.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대이고 상태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다소 주가 눌림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서 지금 기존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 가격을 5,000원 정도 선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을 좀 보여집니다. 현재 가격권에서 5,000원 이하로 좀 하락을 했을 때는 물량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달성에 대한 그 수익을 일단 실현을 하시고 주가 조정 시에 좀 눌림목을 피해서 다시 재매수하는 타이밍을 좀 잡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 28일 추천하신 이후 5일 만에 수익률이 25%가 나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신규 접근은 자제하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5,000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 손절 가격 라인을 좀 5,000원 밑으로는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현재 구간대에서는 사실 지금 매수 접근보다는 일단 관망을 좀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4,000원 밑에서 다시 잡으실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간대는 단기 급등에 따른 좀 물량 투하 과정을 좀 거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선을 보이는 시점까지는 관망을 통해서 재차 상승할 때 다시 진입하는 시점을 찾아보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겠고 또 신규 접근은 매수가 4,800원대에서 가능하겠다라는 도움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51.3을 기록하면서 1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 평균 집계치인 54.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달 대비 3.1포인트, 작년 평균치 대비 0.4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애플이 중국의 전방위 압력에 굴복하면서 팀쿡 CEO 명의로 중국 내 제품 보증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사과 서한을 냈습니다. 중국어로 된 서한에는 최근 자사 제품 보증 정책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 깊이 반성했으며 중국 고객들과 빚은 오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애플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뒷면 커버를 제외한 어떤 부품도 교체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 대외 의존도를 보여주는 국민 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이 3년째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율은 112.7%로 지난 2010년 이후 3년 연속 100%를 웃돌았습니다.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대외 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제 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영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들어 글로벌 증시 가파르게 랠리를 이어왔었는데 이제 조금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도 그렇고 실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전체적으로 지수의 흐름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글로벌 증시를 계속해서 이끌었었던 미국 증시가 상당 부분 밸류에이션 논란이 다소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고요. 특히 이번 주 초반 발표된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미국, 중국 역시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소 시장은 조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4월 다음 주 이후에 어닝 시즌에 대한 또 경계 심리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바로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서서히 좀 이전보다는 완화되는 그런 속도 조절의 국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가 부진하게 움직여도 낙폭이 만회되는 게 어찌 보면 삼성전자의 강세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도 1% 이상 또 강세를 띠고 있죠. 오늘 금요일이면 실적 가이던스도 공개될 텐데 우리 시장의 하반 경제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들은 STX 그룹이 채권단 공동관리 신청을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STX 그룹과 그 다음에 은행주들의 낙폭이 커지면서 네.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소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1%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 방어를 하고는 있지만 다소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들은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주 5일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이전보다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당초에 8조 원 초반대의 그런 실적이 예상되었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 들어선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예상치가 8.5조 원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역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오늘 IT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대형주는 주춤하지만 오늘 상대적으로 또 실적에서 자유로운 중소형주들은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로 속출하고 있죠. 역시 대안은 코스닥일까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역시 우리 현재 코스피 주가 흐름을 보시면 2050선이 강력한 기술적인 저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2054 안착을 위해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최근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이라는 큰 벽을 넘어서야만 2050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월 후반 우리 업종 대표주들이 실적이 발표하는 시점까지는 다소 지수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4월까지는 역시 개별 중소형주 쪽으로의 그런 종목별 수익률 게임 양상이 좀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역시 실적 모멘텀과 그리고 재료 측면에서 활발한 순환매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업종 대표주 종목으로 일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한 업종들 내에서는 역시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그리고 게임 그리고 IT 부품 쪽으로의 그런 활발한 종목 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로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네요. 자세한 오후장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역시 오늘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마찬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삐그덕거리고 있죠. 코스닥지 장중 신고가로 쓰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주에 변동성 축소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전일장이 밀렸긴 하지만 지수 변동성은 지극히 좀 약한 장이었고요. 네. 오늘도 보합권 내외의 극저 변동성 하에서 개별 종목 장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아마도 금통위의 결정이라든지 4월 옵션 만기 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 전체가 이렇게 개별 종목 중심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지수가 극저 변동성에 머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이 증시에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카드를 아마 끌어냈다고 지금 네. 9억대 아파트의 5년간 양도세 면제라든지 DTI 및 LTV 완화, 그다음에 청약 가점제 폐지와 보금자리 제도의 올스톱 그리고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 허용 등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로 단기 한정 지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꾀하기는 좀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좀 우세하고 있습니다. 금일 건설주 섹터의 약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강력한 공급 증가를 통해서 증세난을 해결시켜줄 것을 원하고 있는데 정부의 의도는 그 집을 매수하라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도와 함께 현실 경제와의 사이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지금의 정부의 정책적 증시를 강하게 들어 올려주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평가를 해봅니다. 특히나 상승률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개별 종목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코스피 200 내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화신이나 부강약품, 일진 디스플레이, 한솔 제지, 한솔 테크닉스, 한시럽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화정이라든지 트로피칼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월 진출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 장에서 이러한 추세가 금통위 금리나 관련 정책 변경 그 전까지는 추세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화 연결을 고르지 못한 상태인데요.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가 오후장 갈수록 들어오고 있지만 낙폭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특징적인 부분부터 본다면 수급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지금 현재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증폭이 되면서 지금 시장이 조금 끌어내린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은 수급 구조상 봤을 때 조금은 당연한 현상이 좀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올라왔던 이유가 주도 섹터가 없었죠. 현물 시장 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주도 업종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업종 순환매 하루하루 이렇게 다른 업종들이 올라왔었는데 그렇다면 현물 시장이 어떤 시장 영향을 줬던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현물 시장 쪽 선물 시장이 조금 전체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선물 시장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그동안 누적이 됐던 하방 포지션에 대한 어떤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쪽에서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 즉 하방행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누적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약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도 섹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뿐만 아니라 기관의 수급과 같은 이 두 가지가 좀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악재는 이 두 가지가 동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도 섹터도 없고요. 그리고 수급도 좀 비우호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좀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단 5일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코스피 지수가 0.5% 정도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좀 괜찮느냐? 코스닥 시장은 이제 제한적으로 게임주라든지, 헬스케어 관련주 쪽으로 제한적인 어떤 시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도 현재 상승폭을, 축소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출렁이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매수로 반등을 줬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수, 특히나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왔을 때 오면서 강한 반등을 줬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 현물 수급이 약해진다면 추가적인 시장 어떤 그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장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4일 같은 경우는 20이야 그리고 BOJ의 어떤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자, 일단은 22 쪽보다는 1차적으로 먼저 BOJ의 통화 정책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기 자산에 대한 장기 자산 매입에 대한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 자산 매입 같은 경우 국채뿐만 아니라 ETF라든지 그리고 리처 같은 위험 자산도 이제 매입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자 부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의 장기 자산 매입으로 인했던 양적 완화 필요하겠지만, 그와 반대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상반된 표현을 한다는 이유 자체가 어느 쪽도 쉽지 않다는 어떤 고민이 현대중앙은행 총재도 하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어떤 장기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오늘 일본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일본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일본의 단칸 지수가 좀 약화됐다는 이유 때문에 약세를 보인다는 이유가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도 쉽지 않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영향성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새누리당도 그렇고요. 지금 새누리당도 그렇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20에서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이 그리고 연준, BOJ에서 추가적인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금리 인하는 제가 보기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지금 현재 김중수 총재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으면 벌써 1월달에 했어야 정상이지만, 아직까지 하지 않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환율적인 측면, 특히나 채권과 어떤 연관관계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것보다는 동결적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부분들 조금만 인식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한번 넘어가고 있다면, 일단은 8조 7천억 정도? 8조 5천억에서 8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15% 정도였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 실적을 보실 때는 전분기 대비해서 어떤 실적보다는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가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금 삼성전자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머피의 법칙에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면은 시장이 안 좋았던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다음 주 증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머피의 법칙을 좀 보게 된다면은 안 좋았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조금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기술적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현물시장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의견이 똑같습니다. 194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까지 박스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근데 최근에 2030포인트까지 가지 못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약세 전환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1940포인트를 지지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박스권 하단이 왔을 때 바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1940포인트까지 다가왔을 때 어떤 수급 구조라든지 그리고 주도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다음에 1차적으로는 박스권 하단에 와서 공격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이 부분에서 올해 2월달에 보여줬듯이 하반경성이 나온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약세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됐는데요. 자, 시장을 보시면
보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자, 볼게요. 3월 25일부터 지금 이제 3월 29일까지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줬는데 아래쪽 미결제 약세를 보시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미결제 약세이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즉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선물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던 매도 포지션에 대한 어떤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시장을 반등을 줬는데 오늘 쪽에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미결제 약세이 동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미결제 약세이 증가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가서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를 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실 때 현물 쪽에 어떤 주도 섹터가 없다면은 당연히 선물 시장 쪽에서도 당연히 봐야 될 부분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미결제 약세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덧붙여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194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 박스권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 5일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그 하락의 주 원인이 지금 현재 외국인의 선물 매도, 특히나 선물 시장이 약세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어쨌든 뭐 1940포인트가 추가 조정 대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현 구간에서는 어떤 관망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조정 시에 어쨌든 1940포인트에 다시 한번 하반경선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재접근하는 것이 좀 좋겠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지금 시장의 반등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섣불리 덤비지 말자. 요 얘기를 꼭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 관리, 그리고 현금 확보, 이런 부분 말씀드려 보면서 다시 한번 1940포인트 하반경일성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자,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좀 개인들의 패턴이 좀 궁금합니다. 오늘 건설업종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개인들은 또 건설업종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이런 포지션은 괜찮은 건가요? 이런 부분이 항상 걱정이 되죠. 그쵸. 저도 모르게 한숨을 쳐봤는데, 일단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외국인 기관과 개인들이 항상 반대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항상 그 좋은 결과가 발생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항상 안 좋은 결과가 많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이 부분이 저가 매수가 된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오늘 매수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 실패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도록이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관망이 필요하다, 현금 확보, 리스크 관리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공격적인 어떤 저가 매수 쪽보다는 건설업종에 지금 현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망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또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관망을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일단 일반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만약에 시장에 예상하고 있는 장기 국채라든지 그리고 장기 위험 자산에 대한 매입이 나오게 된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엔화가 다시 엔저로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엔달러가 96엔을 돌파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폭이 194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는 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940포인트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하방 매수를 먼저 보자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예. 자, 그 전에 오늘 엔달러 흐름을 보자면 일단 92엔대까지는 내려오면서 엔저 현재 다소 좀 주춤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자동차 흐름은 크게 달라지진 않고 있네요. 네. 일단은 조금 더 아무래도 일본 그 통화정책 회의 말씀드릴 때 일본 중앙회 총재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어떤 신경을 한번 써본다면은 추가적인 엔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어쨌든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엔 선물에 대한 어떤 그 매수 포지션 그 부분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어떤 투기적인 포지션이 지금 상황에서 많이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엔저 약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장기 국채에 대한 매입에 대한 부분,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나오게 된다면 그로 인한 어떤 추가적인 약세는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처럼 어떤 공격적인 약세의 어떤 흐름보다는 어떤 제한적인 엔저 약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관망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개별 종목군별로 강한 움직임을 띠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추천 종목도 받아볼 차례인데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우리로 광통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우리로 광통신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비중을 한 10% 하고요. 그리고 투자기 한 1개월 정도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종목이 만약에 있다면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 네. 위험하다, 현금 관리를 하자고 말씀드리고, 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좀 맞나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최근, 하반기성이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해서 조금, 예. 신경을 썼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의 강분배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강분배기라든지 강다이오드, 제품이 주요, 매출 현재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다이오드 뿐만 아니라 광센서 사업에도 현재, 광센서 사업을 현재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광통신 분야 어떤 특화가 상당히, 집중적이 되고 있는 회사인데요. 2010년부터 첨단 무기 거리 측정용 광센서를 현재 개발했고요. 그래서 올해, 네. 현재,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스마트 소총이라든지 그리고 차량 후방 감지 센서라든지 그리고 스마트카 그리고 스마트 기술 이런 쪽으로 연결시켜 본다면 ICT 어떤 테마 쪽으로도 연관이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까지 너무 좀 앞서갔고요.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는 광분배기라든지 그리고 광다이오드 이쪽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조금 주가의 출렁임이 한번 있었는데요. 날짜를 보게 되자면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 날 보시면은 한번 크게 출렁했는데 중국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제기가 되게 되면서 상당히 한번 크게 좀 출렁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단 6,000원을 지지받으면서 만약에 올라가고 있던 부분들을 볼 때 조금 희석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중국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던 인터넷망 확충 사업 프로젝트가 정권 교체 때문에 조금 주춤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면서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도 크게 이상이 없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많은 회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차트를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하방역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단기 이평선을 회복을 하게 되면서 이틀 동안 조정 그리고 5일선을 지지받고 있다는 흐름이 일단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짧게 잡고 한번 접근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6,40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 현재가의 매수 한번 접근해보자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61선이 있는 6,850원 계속해서 네.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6,850원 짧게 한번 제시해보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6,250원 5일선 바로 아래 구간입니다. 21선과 5일선 사이에 손절가를 형성을 하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이었죠. 우리로 광통신 손절가를 짧게 잡고 한번 현재가에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폴리오 총 3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이 65%이고요. 한미약품이 15%, CNS 자산관리와 SMCNC가 10%씩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총 3종목, 2종목이 플러스권에 있죠. 한미약품이 13% 이상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SNS 자산관리가 2% 그리고 아쉽지만 SMCNC가 마이너스 2.5%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부터 AS를 받아보겠습니다. SMCNC죠. 현재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데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자세한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자, 요 종목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SMCNC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SMCNC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좀 관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접근하다 보니까 네. 조금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부실했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은 36억 정도의 과징금 추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상장 폐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면서 관리 종목 지정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주의를 좀 못 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쨌든 추징금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기업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그게 크지 2.5%면 크지 않지만은 어떤 기업적인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일단은 손절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SMCNC는 10% 정도 비중이었었는데 일단 손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CNS 자산관리 한미약품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본다면은 CNS 자산관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400원에서 5,600원 사이에 지금 단계적인 박스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즉 네. 눌림목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CNS 자산관리 지금 현재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아직까지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관 쪽에 특히나 투신 쪽에서 매도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매도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관 수급 보면서 다시 한번 5,600원 돌파에 대한 여부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자, 다시 한번 한미약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3%, 다시 한번 16만 5천 원 돌파에 대한 부분을 보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어제, 그리고 오늘 뭐 16만 5천 원 돌파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보유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SMCNC를 손절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손실 복구 차원에서 전체 15%인데 5%만 조금 수익 실현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0%만 좀 비중을 좀 보유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기관의 수급이 과연 돌아올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마찬가지 저도 리스크 관리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손절가가 15만 2천 원인데 손절가도 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시간에 조금 16만 원 위쪽으로 손절가를 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17만 5천 원만 일단 유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70% 정도 보유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한미약품 10%, CNS 자산관리 10%, 그리고 우리로 광통신 10% 이렇게 주식 30% 그리고 현금 70% 보유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현금을 좀 늘리는 전략으로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S까지 잘 받아봤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SMCNC가 포트에서 제외됐죠. 현재 현금이 70%로 늘었고요. 한미약품이 10%, CNS 자산관리가 10%, 우리로 광통신이 10% 담겨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과 CNS 자산관리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우리로 광통신,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6,850원, 손절가는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6,250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후장까지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